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오늘 시간에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계좌를 샅샅이 뒤지는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조사 대상자 계좌는 당연히 봅니다. 어떤 분이 제2금융권 계좌도 보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던데 당연히 봅니다. 세무조사가 이제 나왔을 때 내 계좌에 이제 입출금된 그 금액을 이제 단순히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아주 많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이제 입출된 금액을 단순히 본다는 것은 내가 신고한 것과 한번 맞춰보고 그쯤 해서 세무조사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한다는 것은 넌 분명히 탈세를 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끝까지 한번 이제 파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 기간도 이제 길어질 수가 있고 세금 추징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금융 추적 조사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입출금 거래가 이제 있을 때 입출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입출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는 겁니다. 입출금 상대방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는 금융기관에서 CIF 정보, 즉 고객 인적 정보를 받아서 그 사람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자와 이제 어떤 관계인지 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수상한 거래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가면은 그 상대방 금융계좌 거래 내역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가족이나 주변인 그리고 직원들 계좌까지 제한 없이 싹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세 증거를 찾는 것이 금융추적 조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추적,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은 조사팀도 세무조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조사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 계좌를 보고 또 그 계좌를 추적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조사팀 직원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사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 계좌를 볼 수는 없고요. 조사팀이 조사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보려고 하면은 탈세와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각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하고 5일 정도 통상 걸려서 계좌 거래 내역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이제 찾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 연도가 이제 5개 년도라고 하면은 그 입출금 거래만도 이제 수만 건이 되게 되는데 이걸 분석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른 계좌가 나오고 이것도 다시 이제 추적을 하려면은 또다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같은 절차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 조사 대상자일 겁니다. 자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러나 왜 저렇게 악착같이 저런다니 그런 이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조사팀에서 힘들게 이제 계좌 추적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있는 근거 과세 원칙, 즉 과세를 하려면은 그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 근본적인 또 원인은 조사 대상자의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걸리기만 한번 해봐라. 범칙 조사로 가서 고발까지 해버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 추적 조사를 하는 세무조사는 이제 두 가지 그 경우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상속세 조사입니다. 상속세 이제 과세 대상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입니다.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재산은 과세관청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속세 조사를 하느냐? 그거는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몰래 이제 자식들한테 증여해준 재산을 찾기 위해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자녀에게 주면서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건물을 팔거나 채무를 진 다음에 그 돈을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이제 주려고 할 건데, 그래서 계좌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에서 몇십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주겠습니까? 안 걸리고 이제 탈세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현금을 빼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은 게, 자녀가 이제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떤 자금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서는 필연적으로 금융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금융 추적 조사도 피하고, 운 좋으면 상속세도 안 낼 수가 있고 증여세도 안 낼 수가 있고, 아니면 최소한 절세라도 이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사전에 미리미리 주는 것입니다. 언제 주면 안 걸릴 수가 있는지는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추적 조사를 하는 두 번째 그 세무조사는 사업자에 대한 그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그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인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조사 대상자 계좌를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계좌 입출금만 보고 거기까지만 확인을 해서 과세를 하고 끝내주면은 좋을 건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와 승인을 받아서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인, 거래처, 그리고 직원들, 계좌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거래 하나하나의 자금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 그 매출 누락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 계좌로 받은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건지, 그리고 분명히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는데 거래처에 송금해준 돈을 누구 계좌로 리턴 받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리턴 받았는지,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금융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자는 그 확실하게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금고를 두고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카드 결제고, 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계좌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현금으로 이제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산물이나 폐 제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치가 있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런데 계좌에 입금된 흔적도 없고, 그럼 현금으로 받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있는 건데, 그때 마침 대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백화점에서 고가의 금고를 구입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고가 사업장에는 없다. 그러면 집에 있다는 거고, 왜 금고를 사서 집에 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팀에서 대표 집도 수색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걸리면은 세금 추징만 되는 게 아니고 조세범으로 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시면, 탈세를 하시면 안 된다. 탈세도 상담을 받고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 금융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세 조사는 자녀에게 이제 흘러간 돈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추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사업자에 대한 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 장부나 계약서 등 회사 서류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좌 추적조사까지 이제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세를 하더라도 너무 고의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적당히 잘 해야 한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